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횡설수설 트럼프의 세금 신고 무엇이 문제인가입니다. 2016년 선거 유세 기간 내내 힐러리 진영에서 고장난 녹음기 마냥 계속 찌꺼려댔던 트럼프 세금 신고 자료 공개 요구가 2년 만에 재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뮬러 특검 보고서가 나오면 뭐라도 트럼프를 공격할 거리가 있지 않나 해서 기대하고 있던 민주당 것들이 보고서가 맹탕이라고 나오자 다시금 철진한 세금 신고 타령을 시작했고, 뉴욕타임즈는 맞장구 치면서 이미 오래전에 공개되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트럼프가 신고한 10억 불 상당의 사업 손실이 기록되어 있는 세금 자료를 좌좀들을 선동하기 위하여 특종인 양 또다시 대서특필했습니다. 선거 전에서야 트럼프가 자신이 주장하듯 그리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면 표심이 어느 정도 흔들릴 수도 있었을 테지만, 이미 집권 3년 차에 많은 업적을 이룬 트럼프가 단지 그가 주장한 만큼의 성공한 부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고 하여서는 그의 지지율에 조금의 흠집도 내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은 철진한 세금 신고를 또다시 들고 나왔을까요? 그것은 지난 2년 이상을 별로 한 것 없이 헛발질만 해댔던 민주당이 혹시라도 집 개돼지들이 정신 차리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금 민주뽕을 먹인 것이라 보면 맞습니다. 한국 좌좀들이나 미국 좌좀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대가리가 장식품이라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기억력 또한 붕어 수준을 넘지 않는 관계로 무려 2년 전 일이면 이미 까맣게 다 잊어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특종이라고 떠들어대도 또다시 특종이구나 하면서 광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좀들이 한 가지 불편한 점은 기억력이 너무도 짧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 선동질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우쳐야 이를 가르치는데 일도 자꾸 까먹으니 이로 진도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좌좀들의 한계이며 그들이 말로는 진보를 외치지만 아직도 19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이유라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20대 중반에 사회 경험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업을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년에 걸쳐서 무려 10억 불 상당의 사업 손실을 기록합니다. 금광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었던 아버지 재산의 상당 부분을 날려먹은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에 10억 불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수출액이 고작 수백억 불대였다는 것과 비교해 본다면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아주 오랜 동안을 그 사업 손실 덕분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최근까지도 그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1,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사업자가 올해에 500만 원의 흑자를 올린다면 지난해의 적자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여 세금 신고 시 소득은 0이 되며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500만 원 적자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500만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무슨 문제가 있는 듯 선동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또다시 선동질을 하자 트럼프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합니다. 그는 예의를 했듯이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무려 35년 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많은 세제 혜택이 있었다. 무가치자산 상각과 감가상각 등 활발하게 건설을 했던 이들은 대부분 적자를 기록했다. 대부분은 실제 금전적 손실이 아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 회피라 여겨지기도 했다.
이것 또한 트럼프가 이전에 늘상 해왔던 소리였지만 아마도 미국 좌좀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지원하고자 많은 세제 혜택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서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트럼프는 이때 과거에 기록했던 10억 달러 상당의 적자를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부를 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좌파들이 대가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트럼프는 현재 네로라 하는 부자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의 재산이 비록 10억 불이 아니라 1억 불이라 하더라도 그는 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라면 무조건 증오의 대상으로 삼는 민주당에서 트럼프가 자신이 주장한 만큼 부자가 아니니까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고 따라서 그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어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논법의 선동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그런 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선동질이 미국 좌좀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하여도 대한민국의 그것도 소위 말하는 보수우파 논설가라 하는 것들에게도 먹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우파 논설가라 하며 방송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보수우파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논설가들이 뿌리를 찾아 파내려가 보면 김대중 혹은 김영삼과 만나는 인사들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코 김영삼, 김대중의 민주화 운동 신화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한 일이라고는 야당 시절에 멀쩡하게 나라 잘 꾸려가고 있던 정부를 독재라고 비난질이나 하고 자신들이 집권하고는 열심히 앞을 보고 달리던 대한민국이 딴지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고 무릎이 까지게 하고 피가 흐르게만 했던 것들인데 그것들을 민주화의 화신으로 칭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는 했지만 경제는 발전시켰다라는 이상망측한 평가를 내리며 타협합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마녀 사냥 시즌이 시작되자 얼씨구나 하면서 앞장서서 드디어 건수 올렸다. 이제 박근혜를 열심히 씹어 뱉어서 박정희도 없애버리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온갖 거짓을 꾸며내고 부풀리는 생쇼를 해댔던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미국 좌파나 한국 좌파나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좌좀들 선동하는 것에는 하나도 다른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대한민국에는 정상적인 방송이 하나도 없는 반면에 미국에는 그래도 폭스뉴스라는 조금은 정상적인 방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는 간판은 보수파 정당이라고 내걸고 좌파 짓거리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사이비 보수파 논객들이 보수파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면 미국에는 공화당이라고 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정당이 있어서 건전한 보수파 국민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들의 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학계는 90% 정도는 좌파고 10% 정도는 전향한 좌파, 즉 뉴라이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좌편향 역사 교육을 받고 자라날 수밖에 없으며 그들이 아무리 보수 우파 행세를 하고자 한다 하여도 머릿속 깊이 새겨진 좌파적 역사관 때문에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서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을 노비왕이라 하면 비하하고 이순신 장군을 기생과 동침왕이라 비하하며 고종을 무능하다 비하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조선의 역사는 지워버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뉴라이트 역사학자
이영훈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향한 공산주의자 뉴라이트들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앞세워서 진정한 보수파 역사학계의 태동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역사에서 공과 과를 모두 가르쳐야만 균형된 교육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를 미화하면 안 된다고 자신은 정말 공정한 듯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하지만 증명할 수 있는, 모두가 인정하는 업적은 대충 가르치고 넘어가면서 증명할 수 없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들은 잘못된 것이었다 라고 아이들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이유가 이런 염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성공했더라도 어차피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쓰여진 누더기 역사책일 뿐이었습니다. 종북 좌파 패거리들은 단순 선동질 뿐 아니라 역사 왜곡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5.18 폭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한 것은 물론이고 이제 제주 4.3 사태 등 과거 공산주의 폭동들 모두를 민주화 운동으로 변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제동을 걸어야 할 보수 우파 정당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것도 공안검사 출신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는 자가 대표로 있는 정당이 광주 폭동이라 한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징계한 것은 물론이고 4.3 사태 미화에 동조하고 나서서 좌파들이 역사 왜곡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이 그런 자유한국당을 보수우파 정당이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는 좌파 부역 정당이 대한민국 보수우파 정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우파 정당이 아니라 좌파에 적극 부역하면서 보수우파인 척 탈을 쓰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만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민낯이 드러나서 보수우파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트럼프의 세금 신고 무엇이 문제인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